혼잡 통행료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이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후 내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60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로어 맨하튼 배터리팍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첸은 최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하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첸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등 일부 도로가 혼잡 통행료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이용될 경우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지고 인근 거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이 생명과 같은데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MTA는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배터리팍시티의 다른 거주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간인이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반대 소송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역시 이 프로그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죠.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방수사국 FBI와 현지 경찰이 대법관들의 신변 보호와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FBI 비키 미고야 공보 담당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극단주의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폭력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4대3의 의견으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항소 가능한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주 대법관들과 민주당에 대해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주 대법관 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게시물도 있었고 극우 친트럼프 웹사이트의 한 이용자는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있는 주도 덴버의 경찰은 해당 대법관들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텍사스 휴스턴, 플로리다 오칼라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 34분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시타델 몰에서는 두 무리 간의 싸움 끝에 발생한 총격으로 성인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2명이 각각 최소 한 군데씩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명을 붙잡아 총격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3시께는 휴스턴에서도 한 클럽 바깥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젊은 남성 5명이 훔친 것으로 보이는 트럭을 타고 달아났는데 이 트럭과 트럭 운전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20대 초반 남성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날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패덕몰에서도 역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그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다며 계획적인 1급 살인 혐의로 39살 남성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폐쇄회로 TV에 찍힌 빨간 모자와 어두운 색 옷차림의 용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체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000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용의자의 모자를 가져간 사람에게 수사당국에 제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연준이 내년 중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내년에 0에서 3%, 내후년에는 2에서 4% 오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피치는 이런 가격 상승이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서 대도시 지역의 약 88%는 이미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1년 전에 89%와 비슷하고 지난해 1분기에 73%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은 내년 주택가격이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온라인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올해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일반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15.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0.7%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레드핀의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요즘 오토론 밸런스가 차량 가치보다 더 높은 소위 깡통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에드먼즈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들이 보유한 차량 가치보다 오토론 밸런스가 평균 $6,05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6,078 이후 최고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5,300보다 1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통 신차는 딜러를 나오는 순간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깡통차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깡통차 급증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문제가 되는 신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론 할부 부담으로 연체율이 199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압류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올해 약 150만 대의 차량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깡통차 증가 요인으로는 신차와 중고차의 평균 오토론 이자율이 각각 7.4%, 11.6%에 달하고 융자업체와 딜러들이 60개월, 72개월까지 장기 오토론을 제공하며 계약금을 낮춘 것이 지적됩니다. 중고차 가격 변동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수요 증가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지만 만하임 중고차 가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고점 이후 20% 이상 급락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치가 급락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결제 관련 전문업체 페이먼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3분의 1이 무기자 융자와 오토론으로 인한 부채 합계가 $25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보건당국은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내년 1월 17일에 끝나면 약 1,900만 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많은 미국인이 건강 관련 비용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초기에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는 약 75만 명의 사람들이 연방 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 healthcare.gov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두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자격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 캐스케어.gov를 통한 가입 기간은 1월 17일 오전 5시까지이며 이때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새로운 상품을 둘러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뉴악 리버티 공항은 최악의 공항 5위에 올랐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권리 보호기관 에어헬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정시 출발 도착과 고객 평가, 음식과 상점 등 3가지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최악의 공항으로 꼽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가장 큰 공항이며 LA 국제공항 다음으로 미국에서 바쁜 공항입니다. 다른 최악의 공항들로는 2위에 라스베이거스 해리 레이드 국제공항, 그 뒤로 덴버 국제공항,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최고의 공항으로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이 10점 만점에서 8.5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배경은 지난 2021년 시행한 큰 폭의 레노베이션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델타 항공사의 허브 공항입니다. 2위는 시애틀 테코마 국제공항, 3위는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4위는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길이 3m에 무게 270kg이 넘는 큰 악어가 발견돼 포획됐습니다. 지난 22일 웨스트 팜비치 등 언론은 전날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인근 외부 호숫가에서 거대한 악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쇼핑몰을 방문한 고객들은 외부 호숫가에서 거대한 악어를 발견한 후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보안관 등은 한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악어를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악어는 길이 3m, 무게 27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보안관 사무소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다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이 포획된 악어를 차량으로 옮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3명의 보안관들이 포획된 악어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포획된 악어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자연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데 당국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악어를 괴롭히거나 먹이를 주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1년까지 플로리다주에서는 악어 물림 사고가 442건 발생했고 이 중 26건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네이처메딕이 2023년 소비자와 품질 평가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후코이단 제품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에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후코이단 건강식품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은 후코이단 브랜드로는 드물게 대서양 유기농 미역기와 후크스 후코이단을 사용하고 있고 AHCC 후코이단과 3플러스 후코이단이라는 2가지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네이처메딕은 세계적인 품질 인증기관인 몽드 셀렉션으로부터 7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후코이단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수상입니다. 식품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표적인 품질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제적인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식품과 음료, 화장품, 건강식품 등 전 세계 3천여 개 이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상을 수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마 흡연이나 단순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천 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연방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이들은 없습니다. 대마 사범에 대한 사면 조치는 범죄자 석방보다는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범죄 기록으로 인해 구직 활동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마 흡연과 소지에 따른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아왔다며 대마 단순 소지나 흡연을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스키밍 사기 경고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서명에 따라 푸드 스탬프 EBT 카드를 받는 상점들은 내년 3월 말부터 스키밍 사기 경고문과 함께 스키밍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또 스키밍 사기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연락처를 포스 단말기가 있는 계산대 앞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푸드 스탬프 스키밍은 EBT 카드의 데이터를 포스 단말기 등을 통해 캡처하고 외부로 원격 전송한 후 소액과 개인정보를 사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이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관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비상설 최고심의기구로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다가 2021년 9월부터 외교부 산하 기구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았으며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위원 10여 명과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신임위원 선정에 대한 공식 발표와 위촉식은 다음 달 중 있을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부터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배우 수지의 한복 화보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진원은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한 국내 한복 중소기업 6개사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흐리겠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